대충 읽었다고 치고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시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가에 1년, 6년 물음의 형식이 있는지만 1년에 어찌하리야 이거 물음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년 여기네요. 지니랴 물음의 형식 있죠? 그리고 서리법은 물음의 형식이라고 봐도 안 돼? 재밌네요. 아니죠. 서리법은 근데 질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리법은 질문은 아닌 의문형이야. 그치? 한번 구분하고. 화자의 상황 인식, 중요한 거는 화자의 인식은 이게 화자의 말이나 행동이면 다 맞는 거예요. 화자의 말이죠. 남의 말 아니지. 내가 무슨 문제다. 그러니까 화자의 인식 이건 맞고 상황이나 시적 정황이라고 하는 건 시에 나온 내용이라 이거는 그죠? 화자 것만 이게 주체 대상만 딱 확인해주면 그냥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연 구현 가정의 표현 어떻게 나왔어요? 사연의 가정 읽고라도. 읽고서라도 그죠? 네. 그 다음 구현 여기도 역시나 읽고라도 이렇게 나오지. 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대. 여기 중요한 거는요. 사연과 구현에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랑 요건 다른 말이에요. 사연과 구현에서는 뭐였어? 이거를 활용한 거고 네. 그럼 사연과 구현에서는 요거까지만 적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랬으면 요거는 이제 이 시가 뭔가가 그러니까 화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의 시면 돼요. 그럼 화자는 어떤 사람이야? 의지적인 사람이야.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일 거야. 알겠니? 그죠? 그러면 이게 화자의 말이기만 하면 당연히 이거는 맞는 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딱 거기에 있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딴 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를 계속 구분하면서 본다고 그래, 볼 때.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치? 요렇게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하겠대. 그래서 뭔가를 바라죠? 그럼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있는 겁니다. 그치? 뭐 나는 울어라 이렇게 해서 명령형으로 썼죠? 네. 그런 것도 의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의 반복적인 표현 있고요. 쉼표도 있고. 그지? 네. 리듬감 형성은 맞는 말. 이게 리듬감은 눈에 보이는 거의 반복이면 다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글자 수의 반복이든 같은 의문의 반복이든 아니면 어떤 시어의 반복이든 뭐든 상관없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의 반복이면 맞는 거고. 만약에 안 보이는 거, 이런 정서의 반복 이런 건 리듬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알겠니? 네. 눈에 안 보이는 거의 반복만 아니면 돼요. 맞고요. 가에 대비되는 시어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그지? 네. 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단어 헷갈리면 좋은 단어 나쁜 단어 해도 돼요. 바위 가슴. 그렇죠. 또는 뭐 여기서 그치? 창백한 거, 피 터진 입 이런 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대비됩니다. 차이만 뚜렷하면 되니까. 창백한 거는 색깔이, 하얀 거. 피는 빨간 거. 그래요. 이 정도 어둠의 창백함. 어둠하고 창백하고 이렇게 대비? 네. 이건 좀 애매하지. 응? 왜냐면 이쪽 둘 다 안 좋은 쪽으로 쓰인 거야. 근데 하기는 틀린 건 아닙니다. 가능은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의도한 건 이 두 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색깔 차이도 그냥 대비해요. 그리고 대상의 양면성 그런데 이 대상의 양면성이나 이중성이라고 하면 하나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갖고 있어야 돼. 하나의 대상이. 그게 양면성이나 이중성이야. 근데 여기서 자 대상을 먼저 찍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대상을 먼저 시어로 찍어서 말을 하면 쉬워. 자 대상 뭐 있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그래서
야,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냐. 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가슴. 그렇지, 뜨거운 가슴. 그치? 네. 그 대상은 누구요? 누구 가슴인데? 자기 가슴. 그래, 내 가슴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상은 나야.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찍은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대상, 화자, 청자, 자연물, 사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그거를 단어로 먼저 찍어놓고 시작해야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면성, 나 지금 보면 어때요? 좋은 점, 나쁜 점 뭐 이런 거. 애매하냐? 근데 좀 애매한. 그럼 넘어갑시다. 네. 나는 반복되는 행위 뭐 있어요? 반복되는 행위. 그 반짝이고 호치되고 굴러요. 그게 반복되는 행위야?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반짝반짝. 저꼭 피고 싶은 아이가 아닌가? 여기 자 봐봐.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하나만 해볼까? 이게 한 번 반짝이고 또 반짝이고 저기서 또 반짝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별은 반짝이고 또 아니면 굴러라 할까? 개똥은 내 언어에 들어서 굴러라. 개똥은 굴러라. 그래서 너희들도 자 굴러라. 자 반복적인 행동이냐 아니냐? 자기가 반복되고. 근데 대상이 다른데. 대상이 다른. 너희들 개똥 굴러라. 개똥이랑 별이랑 라일락이 너희들. 뭐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반복적인 행동이 되냐고. 됩니다. 돼요? 네. 야, 봐봐. 내가 얘한테 그러는 거야. 일어서라. 네. 아니, 일어서라. 됐니? 얘들아, 일어서라. 됐니? 얘들아, 자, 어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을 했어. 오케이? 자, 반복적인 행동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죠. 얘 지금 행동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말장난인 거야. 됐니? 그죠? 얘가 진짜로 일어섰어야지 행동이지. 아, 너무 해라 명령했는데 어. 행동이 나와야 되는. 내가 말은 그렇게 했거든. 그치?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거 했대? 아니요, 몰라요. 진짜 행동을 했냐는 거야, 그게 정말. 모릅니다. 그렇죠, 없죠. 네. 그치?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행동은커녕 있니? 어떤 특정한 행동 자체가 나오질 않았어. 그렇게 해라라고 내가 말은 계속 하는데, 그치? 실제로 대상들이 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봐봐. 내가 뛰고 싶다. 나 뛰고 싶어요. 자, 행동이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치? 이거는 내 소망이야. 왜? 진짜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치? 싶다가 중요한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뛰어라 그러면 특정 행동을 할 것을 지시한 것까지는 맞지만 행동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와. 안 나왔거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어는 항상 이렇게 단어를 또박또박 똑바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보는 과목이라 이게 치사한 거야. 의외로 항상 얘기하지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네 고등학교에서 이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행동을 제시 약간 하는 예시가 뭐가 있어? 뭐 돌멩이가 구르고 있다. 아, 나는 뛰고 있다. 뭐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행동이 되죠. 뛰고 싶다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보면 그 주어랑 서술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랑 맨 끝에는 문장의 맨 끝에 나온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그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 영어로 치면 그게 뭐 주어 동사다. 그지? 영어 쌤들 맨날 그러지 않냐?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한 건 있다는 게 안 해. 그지? 어느 나라 말이든 다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심지어는 대상의 효용성 했는데 여기서 대상은 뭐 별, 개똥 이런 거지? 네. 효용성은 무슨 뜻이야? 쓸모.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딱히 효용성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제가 뭐냐면 시에 대한 시예요. 예술에 대한 시. 그래서 시는 언어를 자유롭게 한대. 언어를 무한한 가능성을 있게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똥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겠지만 그지 하나 개똥 좋아하는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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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똥이라서? 뭐 그렇죠. 근데 시에서는 개똥도 좋은 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말을 있어요. 말만 잘 갖다 붙이면 개똥도 좋은 게 돼. 그지?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언어가 자유로워진대요. 어떤 뜻으로든 다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주제야.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심지어 자유든 아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지우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1번에 헷갈리는 거 없죠? 네. 넘어갑니다. 2번에 아픈 가락에 대한 이해 뭐 이러는데 1번 자 임에게 자랑스럽게 예보일 거고요. 임에게 보일 거. 근데 아픈 가락 구천의 사무침을 구천은 저승이에요. 저승. 저승에 사무쳐 있는 것을 임은 듣는가? 라고 했는데 보고해 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화자의 자부심 그럼 누구 거여야 돼 이게? 내 거요. 내 거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그치? 네.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의 아픈 가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자가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들 희생과 서러움 어때? 네. 맞죠? 네. 의로운 사람들 피 흘린 곳 희생 그 다음에 뭐 흐느끼는 거 구천에 사무쳐 그래서 막 서러움 이런 식으로 정서는 대충 가능하면 다 맞는 거라 그랬지. 네. 그래서 2번이 그냥 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도 화자의 억울함 그런데 야 억울한 건 화자야? 아니요. 아니죠. 그치? 이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억울해도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구 건지 감정은 그거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니? 네. 그러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그렇고 이거 무슨 발상인지 알죠? 들어봤니? 못 들어봤니? 이거 대나무로 만든 피리 잠시만. 이거는 그냥 우리 알아놓읍시다. 안파식전이라 그래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설의 필이에요. 전설의 레전드 아이템. 바다에서 갑자기 섬이 샥 솟아올랐는데 그 섬에 대나무가 있더래요. 하고 그 대나무 갖고 피리를 만들었는데 이 피리를 불면 태풍도 잠잠해지고 외적도 물러가고 지진도 갑자기 사라지고 막 그렇더랍니다. 모든 안 좋은 거를 사라지게 하는 필이 이런 뜻이에요.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운 거의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만파는 온갖 수만 가지 파도, 그래서 고통이나 시련 같은 거를 이 식은 침식, 불식 할 때 식자입니다. 사라지게 하는. 침식시켜서 사라지게 하는 필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고 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그냥 답만 자, 가해하자는 붉은 마음 5번이에요. 5번 봅시다. 3번 5번. 붉은 마음을 바쳐 부지하는 임을 기다리고 알았어. 붉은 마음. 아, 있다. 자, 붉은 마음을 바쳐서 내 옆에 없는 임을 기다린대. 그렇죠. 근데 임을 기다린다 그럼 임이 돌아오는 걸 원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되죠. 좀 애매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나는 확실히 틀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봐봐.
담벽은 내 언어의 담벽이 되고 라일락은 내 언어의 꽃이 되고 별은 반짝이고 개똥은 굴러라. 지금 얘네들 쭉 나열돼 있지. 네. 나열돼 있으면 얘네들은 서로 다 뭐야? 동급이야. 동급. 그래갖고 묶어서 유사한 걸로 해석해요. 근데 여기서 유사한 게 없잖아? 그럼 모든 거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겠니?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꽃과 새와 짐승은 무슨 관계야? 동급. 대등한 관계. 그죠? 근데 공통점은 없어. 뭐가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럼 모든 거. 살아있는 모든 거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같으니까.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가 동급. 근데 자 5번에 나의 화자는 담벽 안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 그러면 공간을 구분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공간적 의미를 머릿속에 상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담벽이 있고요. 담벽의 안과 밖으로 구분이 되고 대상들과 공유. 그럼 여기에 누구 있어야 돼? 대상들 누구? 별, 라일락, 개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담이랑 얘네랑 동급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거야. 네. 그래서 담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담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담만 따로 있어서 틀린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안, 밖, 뭐 어떤 어느 곳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가 나오면 그 장소에 그래서 누구누구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고 나서 4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디귿입니다. 혹시 4번 문제 풀어본 사람?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거 없냐? 네. 있습니다. 자, 여기 자, 한여름 채전으로 가보아라. 여기도 마찬가지에 가봐. 채소밭으로 가보래. 옥수수에 가지, 고추, 오이, 토란, 울타리, 호박들. 그 다음에 나비가 신방 오고 풍뎅이 오고 잠자리 오고 그 다음에 바람결에 스쳐가고 그늘도 왔다 가고 비도 내리고 햇볕이 다시 나고 이렇게 이 같은 많은 손님들이지. 그러면 얘네들 다 대등한 거고요. 이제 공통점 그러면 모든 거 채소밭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채소만 있는 게 아니고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8번에 보면요. 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들의 조화로운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알겠니? 네. 하여튼 여튼 채소가 좋다는 얘기고 우리는 요거는 근데 저기 있었던 거지? 올림푸스에? 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이 참나무에다가 구멍 뽕뽕뽕 뚫어가지고 버섯 포자 넣어가지고 버섯 기르지 그지? 네. 그렇게 돼. 너 어디 본 거야? 어? 저기. 왜 버섯 키울 때 그 나무에다가 구멍 이제 뽕뽕 뚫어가지고 거기다 버섯 포자 심어놓고 키우잖아 그지? 네. 그거야 그냥 갖고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그치? 거기서 서로 기댄 채 겨울을 나오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가 생겨?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나요. 그 버섯을 황홀한 음지의 꽃 이렇게 부른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는 봐봐 썩어가 죽어가지? 네. 슬픔이죠? 그치? 자 근데 거기서 서로에게 기대에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연대 편먹는 거 그치? 서로 도와주고 편먹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겨울 시련 그치?을 견뎌내고 있는 거야. 근데 썩어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가 살아나요. 그치? 여기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어감으로써
새로운 생명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발상을 볼 수 있어? 여기 봐봐. 썩어갈수록 안 좋아질수록 이렇게 표현했잖아. 안 좋아질수록 좋아져요. 뭐 가능은 합니다.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되긴 하는데, 없어요. 상식적인데. 가능은 충분히 한데, 말을 이딴 식으로 하니까 어때? 안 좋을수록 좋아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역설적인 발상 이렇게 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뭐를 희생. 그죠?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거 희생.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썩어가는 게 결국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좋은 건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버섯이 피워. 좋게 나서 나쁘게 나서 좋게 나와. 좋게 나왔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니? 실제로 생각하면 이거 우린 진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잠깐 거기에 써줬어야 돼. 우리는 쓰여 있는 것대로만 본다고. 알겠니? 그래서 안 좋을수록 좋아집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거. 이렇게 그냥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게 좋은 걸로 바뀌어요. 그럼 뭐라 그래? 승화. 그지? 라고 할 거예요. 이게 그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그지? 네. 고체가 기체로, 기와. 고체가 기체로. 액화. 응? 액화인데. 고체가 액체로 바뀌면 액화. 액체가 그치? 액체로. 내가 너처럼 변하면 성린화. 액체가 되면 액화.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 근데 고체에서 기체로 갑자기 확 바뀌면 승화. 승화. 그래? 치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게 갑자기 좋은 걸로 바뀌었어. 그럼 뭐요? 승화. 승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슬픔을 극복한 걸까 못한 걸까? 극복. 그렇죠. 극복은 그냥 사라지기만 하면 돼. 그게 뭐 이겨내서 사라지든 아니면 떠나가서 사라지든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서 사라지든 어쨌든 안 좋은 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라. 네, 그러면 다 극복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건 적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뭐 안 좋은 게 사라진다 그러면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데 극복의 본고에는 승화도 있고 그 다음에 회피하는 것도 때로는 피하는 것도 극복일 수 있고요. 알겠니? 그죠? 싸워서 물리치는 것도 뭐인 거야? 때로는 극복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승화하고 극복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복이라고 하면 다 승화가 되는 거냐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 이런 것들은 승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승화는 여기 쓰면 승화에 해당하는 거는 무조건 극복에 해당이 되는데 됩니다. 되죠. 그치? 승화가 나오면 극복은 그냥 당연히 맞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승화 극복 나오고 그러면서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지만 너는 소나기처럼 후두둑 피어나서 일단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일단은 하지만에서 이건 대비한 거고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소나기처럼 했는데 소나기가 보통 하강이야 상승이야. 하강. 그치 얘는 하강을 암시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 근데 얘는 상승. 상승이에요. 그래. 좋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좋은 상황. 그렇죠. 그러면 하강적 이미지는 보통 안 좋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의 안 좋은 느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상승적 이미지를 함께 썼더라.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있어요. 분수처럼 쏟아지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에 보면 햇살을 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시도. 그러니까 쏟아지는 거 하면 무슨 느낌이야? 하강. 하강. 근데 분수는 상승. 상승. 근데 이 시 전체 이 맥락이 지금 긍정적인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하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그렇지. 상승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강적인 이미지의 부정적인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알겠니? 물론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가 지금 이 구절이 안 좋은 상황에서 쓰인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을 줄이고. 그렇지 반대로 그렇지. 상승을 줄이기 위해서 하강을 같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케이. 시험은 그딴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나기처럼 피어난다 이렇게 한 거고. 뭐 버섯이요. 불렀죠? 네. 불렀습니다. 버섯이요. 근데 이게 부르는 거면서 동시에 이것도 영탄이지만 먹어요라고 부르는 것도 영탄으로 봐도 괜찮아요. 참고로 알겠니? 네. 이게 원래는 돈호법이라고 따로 있어. 호칭이라고 하잖아. 사람 부를 때. 네. 그치? 그 호자를 써가지고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딱히 따로 배우지 않고요. 수능에도 안 나옵니다. 알겠니? 대신에 그냥 싹 다 묶어서 영탄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군화는 무슨 어죠? 감탄. 그렇죠. 이거 감탄, 영탄법이지? 네. 감탄형 종별어입니다. 나이덕은 맨날 좋은 얘기하지. 네.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자, 일단은 공통점 1번 사물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사물 버섯 긍정적 인식 맞죠? 네. 예찬적 태도 제재는 뭐 중심 제재라고 했는데 제재는 그냥 소재 중에서 중요한 걸 제재라 그래요. 네. 버섯 예찬적 태도 칭찬하는 거 맞지? 네. 네. 그리고 가도 채소밭 저는 그 채소밭에 왔다 갔다 한 자연물들 맞죠? 네. 긍정적 예찬적 맞지? 네. 그래서 그냥 1번이 답이고 우리는 신경 쓸게 이거 보세요. 비관적 태도가 뭐예요? 나쁜. 나쁜 건데 미래를. 그래 이거 미래까지 앞으로도 잘 안 될 거라고 할 때 뭐라 그래? 비관적. 비관적 알겠니?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할 때 비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낙관적. 그다음에 관조적. 뭔 뜻이야? 멀리서 말하고 있어. 관찰 플러스 좋아. 맞습니다. 그래갖고 조화로움을 보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관찰 플러스 긍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관찰에 해당하는 시어들이 여러 개가 있죠.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지. 문제 나오고 뭐 있어? 관찰하는 거. 객관적 태도. 로 보고 있다. 객관적으로 바라봄 이렇게 이런 건데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또 방관적 태도. 또 예를 들면. 응? 관찰이 가까이서 보일 수도 있고. 벌써 볼 수는 없죠. 관조. 달관? 이또 그 관할 때 관, 볼관자야. 또 많은 거. 네. 일단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중요한 건 이 관이에요. 관, 볼관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실제로 본 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일단. 맞지? 근데 이게 뭐 이런 태도로 나올 때 시간 이거 보기만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요. 알겠니? 주관. 주관적. 그건 이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적 관점. 보기만 하는 걸로 이거는. 그러니까 보기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감정이랑 내가 본 거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대요. 보통 평가가 없고 또는 내가 행동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한여름 차전으로 가보아라 이랬는데
그냥 거기 가 보내 막 권해. 그다음에 막 좋대 막 와 천지와 이 화합 걔네들 만족할 줄 알아 막 졸라 칭찬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평가랑 평가하는 그래, 거. 평가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지? 이게 객관적인 태도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반자를 써서 얘기도 안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제 방관은 상황이 나쁜데 그 나쁜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냥 본 것만 얘기해줘요. 그런 방관이야. 끼어드는데 안 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버스 탔더니 저기 중학교 애들이 칙칙칙 뱉으면서 막 타고 있구나 막 옆에 아저씨들 막 이렇게 시집이 올고 그럼 너네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그럼 안 되지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 가르쳐 줘야죠. 아니야? 근데 요새 중학생들이 좀 무섭잖아.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중학생들이 그죠? 아예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시비를 걸었다 뭐 이렇게만 써. 그럼 그게 뭐인 거야? 방관. 방관적 태도야. 나쁜 걸 보고만 있었으니까. 그럼 반대로 좋은 걸 보고만 있는 건 뭐예요? 관조적 태도야 이게. 됐니? 그러니까 막 중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아, 야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어. 중학교 올라오니까 너무 피곤해.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맨날 반복하는 게 무슨 삶의 무슨 낙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니들 무슨 생각해? 아유 그래 귀엽다. 왜? 니들 다 겪어봤으니까. 뭐야? 허허. 야. 중학교 때 개노 같은 거. 아유 고등학교 올라와 봐라 그래 안 무섭게 그래? 노 같은 거. 그죠? 너네는 이미 겪어봤으니까 다 알잖아 그 상황을.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알고 보는 거 그게 관조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보는 거 알겠니? 그래서 흔히 우리가 관조적 태도라고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도 같이 있어요. 나는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관조적 이렇게 하면 깨달음도 대부분 맞는 말이 됩니다. 같이. 알겠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그 깨달음이 아주 세지면 달관이야. 그러니까 인생 달관했어. 이게 뭔 뜻이야? 심하게. 인생 2회차. 어떤 느낌이? 인생 2회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농담 같은 건데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런 거잖아. 가끔 한 4살짜리 애가 4살짜리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엄마가 좋아요 했다가 막 그 다음에 야 아빠는 그러면 아빠도 물론 좋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스럽게 말을 하면 이 새끼는 한번 꼭 다 살아본 놈 같다 막 이러잖아. 아니, 그럴 때 막 인생 2회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치? 나는 이게 왜 인생 2회차라고 하냐면 여기 이 관주가 관주에 나오는 깨달음이 더 커지면 진짜 완벽한 깨달음이 강하게 드러나면 이거라고 달바. 그러니까 달바한 사람들은 그런 거지. 롤에서 지고 나서도 어때? 화 안 내고. 그렇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질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닌데? 너 아니야. 뭔 소리야? 너 중학교 애들이 파잖아. 뭔 소리야? 내 답안.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그러면 갑자기 사람은 혹시 만났다가 말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런 거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달관이라고.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그지 또 당첨돼서는 참 인생사 세움지만 돈이란 게 이렇게 들어오면 또 쉽게 나가는 거니까 뭐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게 달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요거랑 비슷하다고 하는지 이해되니? 네. 관조는 뭔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대로 얘기하잖아. 그치? 달관은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거기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 안 흔들려요. 되니? 그쯤 되면 달관인 거야. 그래서 이 달관은 사실 보는 거 안 보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다는 거야. 되니? 이 위에는 보는 거 무조건 보는 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달관의 태도는 딱히 본 게 없어도 돼. 이거는 그 사람의 태도랑만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할 거고 일단은 그래서 관조는 자주 나오니까 그치? 관찰하고 긍정이고 관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행동으로 개입하지 않고 평가도 안 한다고 알겠니? 이게 관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내용 됐고요.
기억 미음의 시적 기능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기억을 반복하고 변주하여 봐요. 기억이 가부하라 반복 어딨어 가부하라 또 가보아라. 여기 최전으로 가보아라. 여기 있어요 또 와서 뭐라. 그러네 그러면 이게 보아라는 똑같은데 앞부분이 조금 달라졌지 여기요. 네. 그래서 변주 또는 변화라는 말이 같이 쓰인 거야. 네, 그래서 반복 변주든 반복 변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체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의 소중함, 겪을 수 있는 경험들, 뭐 이런 거 겪을 수 있는 경험들 되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소중함,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미음. 자, 얘를 수식어로 반복했대. 꾸미는 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앞에 지극히는 수식어, 범속하는 거두신. 수식을 받는 거니까 피수식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충. 네. 그래서 수식어로 반복했다는데 또 어딨어? 지극히. 저기 있습니다. 여기 저기요. 또 있어요, 또 밑에. 있죠? 그래서 범속한 것들, 풍족의 느낌. 그래서 범속한 것들은 뭐 이렇게 네. 그치? 과분할 필요도 없고 뭐 의혹할 필요도 없대. 또 여기도 보니까 충족한 의 이렇게 맞죠? 네. 자 여기서 근데 요 의는 문학할 때 시할 때는 의는 헷갈리면 이 콜로 보고 문제 풀어도 돼요. 의니 네. 의 그래서 지금보다 충족한이랑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충족한 느낌. 자, 그 다음에 화자의 말이니까 화자의 정서도 맞고요. 그리고요. 디귿 부정명령형 말라 맞지? 네. 주어진 대로 만족하래. 주어진 대로를 정성껏 충만시키래.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알라. 있죠 그냥. 네. 리을 사물 인격화 앞에 있는 뭐 이런 애들 다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의인화 인격화 맞죠? 자 근데 극진한 축복과 은혜와 대비되는 거라고? 네. 네. 아니죠. 그치? 예의 극진한 축복과 은혜 속에 먼저 좀 하는데 이것도 좋은 거. 화자의 시선도 좋은 거. 맞지? 그 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게 4번입니다. 그렇고요. 뭐가? 칠 번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점 들어가는데 일단 2번이고요. 4번은 좀 인과적 관계가 뭘 말하는지 틀린 건 안 합니다. 이게 맞으려면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 4번에 먼저 봅시다. D에서의 참나무의 모습에 의한 변화. 아까 뭐 사진 뒤에 있대. 그죠? 여기 사실 참나무의 모습은 이겁니다. 지울게 그냥. 참나무의 모습은 여기에요. 우리 맞지? 써먹은 이거. 이거랑 그 다음에 이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여기 이거. 이 둘이 인과래. 이게 원인과 결과래요. 일단은 뭐 아니요 보이긴 하지.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봐봐 이걸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맞니? 네. 그러면 이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 안 달라. 근데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양보인이라고 해. 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 네. 네. 이런 것들은 영향을 끼치는 거 못 끼치는 거? 끼친다. 못 끼치는 거 알겠니? 그런 걸 양보인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원인과 결과 할 때 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안 돼? 안 돼요. 기준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너네 나중에 2학기 때 독서할 때 써먹어. 그러니까 독서 문제 풀 때 A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양보절이지? 네. 그럼 문제 풀 때 1번 A라면 이다. 그럼 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이게 하더라도면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야 일단. 알겠니? 왜냐면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뭐뭐 A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신경 쓰지 말고 푸는 겁니다. 근데 저게 딱 틀릴 때가 있어. A일수록 또는 A인 경우에 A에 따라서 특히 뭐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인거. A를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A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뭐 원인과 결과 관계든 그치 뭐가 됐든 간에 A이면 어쩌고 A가 아니면 저쩌고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기준의 의미로 쓰면 얘랑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인과라는 게 그렇지. 그죠? 인과가 뭐냐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니? 그러니까 저렇게 양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인과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네. 그리고 근데 일반적으로 인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네? 그냥 뭐만 딱 확인하면 되냐면 문학에서는 시간적 순서만 확인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거는 원인, 나중에 일어난 건 결과. 네. 선생님이 여자친구한테 사귈 때 왜일까? 이유는 성민이가 여자친구한테 사귈 때요. 왜 그럴 것 같아? 은혜가 성격. 성격 때문에 또 되고 또 성민이 뭐도 되고 그치? 성민아 아니면 성민이어서 됩니다. 원인 돼안 돼? 안 되죠. 되죠. 성민이가 기운의 카드를 태어났기 때문에 돼안 돼? 그래 된다니까? 오. 문학에서는 그런 거야. 알겠니? 왜 졸리냐? 어? 그래? 화장실 갔다 그래? 내가 아니야? 아니, 너 얼굴색이 안 좋아 지금. 많이 아파? 그래서 그렇게만 그렇죠? 근데 이거 인가 그러면은 앞에 나온 게 원인이어야 되고 뒤로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를 누가 먼저야 여기서 썩는 거랑 낙엽으로도 바람으로도 했는데 이거 순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할 수 있냐고. 아니 없어. 그래 그러면 인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만 생각해도 문학은 풀려. 그렇죠? 자, 그건 그렇고 이게 B씨는 봐봐 참나무의 상태의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 B에서 자 여기서 바람은 뭐 이렇게 흔들고 이윽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홀씨들이 일어나고 맞죠? 네. 이렇게. 그래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 이윽고가 있으니까 순차적 순서대로 네.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자 그러면 순서상 바람이 우리를 흔든 것이 원인 그죠? 네. 이 되어서 홀씨들이 일어나고 버섯이 결과. 피어난다 결과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된다. 됩니다 이거 당연히 순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야 그렇죠? 보통 이렇다고 자 하면 되고요 8번에 그냥 3번입니다 8번 2번에 아니면 이것도 우리 탈의를 경계로 쓴 게 아니라 나열이어서 똑같은 거로 봐야 되는 거 응? 무슨 소리야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물어보더니 네. 그리고 울타리엔 덤불을 던져 같은 놈들이잖아. 옥수수, 가지, 고추, 오이, 토란, 밭과 호박이 대등한 거지. 그런가? 울타리 와 이렇게 돼 있으면 울타리가 대등한 거고. 울타리 와 하면 그쵸, 그거 대등한 거죠. 그죠? 토란
그리고 울타리와 박과 호박 이런 거는 그 대등한 거지 울타리가. 그치? 네. 근데 여기는 울타리에 있는 박이면 호박.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건 토란, 박, 호박까지 해놓고 얘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게 그냥 채소밭 울타리니까 그치? 생명이 넘치는 공간은 채소밭 울타리니까 이렇게 해서 8번에 2번을 살짝 이렇게 단어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치? 여기 어디야? 채전, 채소밭 맞지? 네. 그치? 그래서 채소밭 울타리는 그거를 드러내는 경계다. 채소밭의 경계에선 울타리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고 정답은 3번. 왜 여기 터지게 되는. 흩어지는 게 아니죠? 네. 이 호시가 홀씨들 일어나서 버섯이 피어나요. 그치? 이게 지금 흩어지는 거야? 아니면 같이 있는 거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흩어지는 게 아니다. 자, 이건 넘어가면 되고. 자, 우리 뭐였지? 근데 저기 올림푸스의 신동엽 없이 넘어갔지. 아, 뭐 니네가 그 수업할 때 신동엽 그러니까는 개그맨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해바라기 안 하네. 돼, 안 돼. 하나게? 그 해바라기 씨. 신문. 신문 뭐? 아이, 코펜하겐. 있었어? 내가 지원 많이 시켜. 베트남도 있었어? 베트남 없었어. 아, 베트남 있었어. 그 5만 원. 아니야. 있어. 빨간색 라인. 슈가시험에 진짜? 셀칸 떨어진대. 돌아가지고 아, 있다고 비유하고 그래, 베트남. 시작되면 세. 홍콩인가? 베트남은 없어. 베트남은 부르는 게 없잖아. 필리핀이 있는 거다. 필리핀이지.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필리핀 어디? 마닐라. 필리핀. 아시아에 있어. 어디 있어? 아시아에 있지. 아, 그건 안 해? 야, 이 아시아가 어디야? 지구를 나는 여기 쪽에. 너 러시아가 아시아야 이거야. 합쳐진 곳이 유라시아지. 멕시코 아시아에 있다고 했잖아. 아 근데 그건 우와. 중학생 때잖아. 중학생 때 아, 내봐. 레전드 방송. 지린 이제 좀 알아, 임마. 사용. 지혜 안다고? 왜 그런 거 폴란드. 근데? 폴란드. 폴란드 유로. 음. 기억방들. 신동엽은 맞겠네.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거 민족주의 좋아하고요. 반대로 그럼 뭘 싫어해? 외세 외부 세력을 싫어해. 우리 민족 좋아하고 외부 세력 싫어해. 그리고 민주주의 통일 이런 얘기를 할 때 관계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합니다. 자주 나오는 작가예요. 외세 누구?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얘네들은 싫어요. 그래갖고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전쟁 겪고 지금도 힘들게 산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면 이제 주체성이 중요해.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하는 거니까. 주체성을 긍정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는 거 말고, 남을 따라하는 거 말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외부와 반대로 내부가 좋은 거야. 이제 신동엽의 시에서는 그래요. 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봐봐. 향아, 이 애 이름부터 벌써 어때? 향이야, 향. 고향 향자 이런 느낌 들라고. 그리고 너의 고운 얼굴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추이던 오렌지 하는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끼리 살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리고 여기는 나오는 단어들도 보면 어때? 되게 옛날스럽지? 네. 그래서 민족적인 느낌 강조하려고 이따 지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고. 그냥 이게 다 우리나라의 옛날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다. 오케이? 이것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봐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그치? 근데 나쁜 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무지갯빛 허울이라고 표현했어. 허울. 허울뿐이다. 껍데기. 네, 껍데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는 좋은 거, 바깥에 있는 껍데기는 나쁜 거. 그 다음에 눈부시는 건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눈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갯빛 화려하고 눈부신 것들, 외부에 있는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은 네, 우리를 유혹하니까 거기다 영혼을 뺏기지 말래. 네, 대신에 뭐가 중요한 거야? 눈동자, 이 안에 있는 게 내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바깥에 있는 빛이 아니라. 네, 이딴 식으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네. 이런 거고 거기서 미끈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배기기 전으로 그러니까 굳은 살이 박히기 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 전이 좋은 거니까 지금은 안 좋은 거. 안 좋은 상태인 거야 이거. 네, 현재 부정적인 상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서는 그동안 기생충의 생리가 생리는 말 그대로 생활 양태. 기생충이 기생충이요? 나쁜 놈이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미끈덩한 기생충, 뭐 허식, 그거 뭐요? 혈의 허식. 그죠? 껍데기만 있는 거. 정신없이 형식만 갖추어진 거. 그치? 네. 이런 건데, 요새 기생충이 왜 나왔냐면, 친일파랑, 그 다음에 이승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솔직히 우리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쪽 이승만 당이 힘이 세 기득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승만이 저기 뭐야 대통령 될 때 처음에 미국이 이승만 싫어했어. 미국이 이승만 싫어했는데 왜냐면 이승만이 하도 사고치고 심지어 독립운동가들한테도 쫓겨났었거든. 사고쳐갖고 그막 이승만이 심지어는 뭐냐 우리나라 하와이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그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 힘들게 일하는데 거기서 돈 한 푼씩 모아서 한국인 아이들 가르칠 한인 학교를 세워요. 근데 이 이승만 미친 놈이 자기 지지하는 소수의 이제 그런 몇 명 끌고 다니면서 그 한인 학교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미국 사람한테 헐값에 넘겨버립니다. 팔아넘겨. 그러고 나서 딱 1년 뒤에 그 미국 사람이 이승만한테 그 학교를 다시 팔아. 10달러인가에. 학교를 통째로 10달러가.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하와이 사람들도 이제 이승만한테 질려버려가지고 이승만을 고발하거든. 근데 그 고발할 때 그 중심이 됐던 사람이 소송 건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한 사람들. 근데 이승만이 소송 걸리니까 이제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자기한테 문제가 되거든 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 대사한테 편지를 써. 미국 그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 독립운동가 그 윤낙한 2명 있잖아, 그지? 그냥 그 2명은 미국인과 미국인의 친구인 일본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인물이라서 미국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때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사이가 좋았거든. 진주만 전이라. 그쵸. 그래갖고 그 2사람이 실제로 하와이에서 추방당합니다. 웃기는 놈이지. 독립운동가를 고발해. 또 일본인 해칠지 모른다고. 그 편지가 미국의 그 기록관에 남아있어요. 지금. 그랬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딱 우리나라 돌아오자마자 미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 집이야 집 그냥 집 2층짜리 그 집에 딱 가둬놓고 헌병한테 경계 근무시키면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승만이 그때 뭘 하냐면 메가더 장관한테 편지를 써. 이승만이 영어는 잘했거든 정말. 똑똑하고 메가더 장관한테 편지를 써. 나는 미국의 영원한 친구고 뭐 미국인이 시킨 대로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편지를 써.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북한에 김일성 들어오지. 네. 그리고 이제 뭐야 우리 남쪽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식민 지배를 사실상 하려고 했어요. 신탁 통치라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운동이 벌어져.
그리고 남쪽의 독립운동가도 한 3분의 2는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예요. 좌익에 가깝다고 좌파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말을 잘 듣는 그리고서 이거 분할해가지고서 남쪽을 미국이 이렇게 통치하는데 그걸 계속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애가 누구냐 했더니 이승만밖에 없는 거지. 김구도 미국 신당 정치 반대하고 이렇게 통일하자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인정해주기 시작을 해. 갖고 권력을 줘. 그리고 이승만이 이제 자기가 힘이 부족하고 세력이 없으니까 친일파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모두 높은 자리에 다 앉혀. 근데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양반이 노덕술이라는 일제강점 고문 어 고문달인 개빡센 사람. 다 아네 뭐 어떻게 다 얘가 있거든. 이승만이 얘를 경찰 찌차에다가 앉혀가 뭐 숨겨서 도망다니게 하다가 자기가 권력 잡으니까 얘를 서울 경찰청장에 앉혀. 그래갖고 노덕술이 그 김원봉을 별 이유도 없이 끌어다가 3일 동안 고문하고 모욕을 준 거야. 그래갖고 그 김원봉 선생이 이제 3일 만에 풀려나와서는 엉엉 울면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잤대.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고 나서 김원봉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김원봉은 좌익이 아니었거든. 근데 남쪽에는 이렇게 막 희망이 없다, 쓰레기 같다 그래서 넘어가 버린 거야. 근데 비참한 건 뭔지 알아? 거기서 김일성한테 씨.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뭔가 기생충인데. 아, 얘네 영화 괴물이 그런 얘기야. 중요한 영화 괴물 전두환 얘기입니다. 누가는 보면 봉준호나 맞아요, 봉준호 감독. 송강호 나오고. 그래 송강호 괴물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그게요? 그게 전두환이에요. 진짜요?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 괴물. 네. 네 그지? 이렇게 다리 이렇게 생겼고, 그지? 맞아요 펄떡펄떡 하는데 여기 지느러미 같은 거 막 붙어 있지. 네. 네 지느러미 아닙니다. 이거 물고기예요. 오. 이게 물고기야 이거. 하고 여기 이 괴물이 마지막 장면에서 죽을 때쯤 괴물이 막 몸부림치거든. 그때 이 물고기가 빠져나와. 물고기가 쏙 빠져나와가지고 펄떡펄떡 뛰는데 감독이 그 장면을 짧지만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를 확실히 알 정도로 딱 보여준 거야. 이게 베스야, 베스. 메리종. 메리종 미국산 농어. 그래서 이 괴물은 전두환, 여기 빨대 꽂고 있던 게 미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힌트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괴물한테 맞아 죽은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야. 그 나와요 영화 장면에.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는 5.18을 일으킨 광주 세대예요. 그리고 삼촌은 그 바로 다음에 81년에 광주항쟁이 있었잖아. 맞죠? 80년대 그죠? 80년도부터 87년까지 민주화 운동했던 학생운동 세대. 그래갖고 삼촌은 시위 잘하고 화염병 잘 맞는 걸로 나와. 그리고 고모는 양궁 선수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양궁 금메달 딴 게 언제 이게 86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88년도 넘어가면서 양궁 어마어마해져. 그러니까 그 고모는 민주화 성공 이후에 세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딱 그 구성으로 돼 있어 그냥 친구들 자체가.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이 괴물의 영업한 제목이 뭔 줄 알아요? 호스트야 호스트. 호스트가 뭔 뜻이야? 주인 또 주. 당장 또 그렇죠 또. 주. 주제. 그 개최자? 사실 호스트는요, 얘네 영어 단어도 그래서 원래 좀 관심 있으면 어원도 찾아보고 해. 그러면 훨씬 단어 외우기가 쉬워. 그리고 글이 바뀌고 막 해도 얘네 응용하기 쉽고. 호스트가 원래 뭔 뜻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뜻은 나눠주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배,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거 아니야?
영국이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잘 살았죠. 옛날. 옛날에 진짜 잘 살았죠. 더 옛날에. 그때 못 살았죠. 이게 생각 유럽이 이렇게 있고 영국은 구석에 있는 섬나라 날씨도 안 좋은 변방 그래. 비만. 그치? 비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아니, 파티 벌여 막 그러면 어떻게? 막 진짜 화려한 음식 쫙 차려놓고 팍팍팍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음식 막 이렇게 별의별 희한한 음식 막 조리해서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먹고 할 때 영국 애들은 좀 나라가 좀 그렇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티 벌이잖아? 그럼 음식 잘 만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부자야. 그래서 나름 떵떵거리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려면 티를 내야 돼. 그럼 뭘 하냐면 돼지를 통으로 잡아. 통구이. 통구이를 내놓으면 딱 권력 있고 이 파티는 어마어마한 파티인 거야. 영국에는 그랬어 진짜 중세까지. 그럼 이제 빵도 이만큼 큰 거 놓고 돼지도 이렇게 큰 거 놓고 그지? 그럼 주인이 서가지고 뭐해? 고기를 잘라서 나눠줘. 호스트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호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배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가 번역할 때 주인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또는 파티의 주체자. 주체자. 야, 그럼 봐봐. 너네 술집에서 그 왜 호스트바 이런 말 들어봤지? 네. 그 왜 호스트야? 호빠. 호스트바 왜 호스트야? 호빠. 숫자가 주니까. 그래서 호스트야. 접대하는 사람도 호스트야. 그래서 접대원도 호스트. 너네 컴퓨터 할 때 공유기나 또는 인터넷에서 너네 인터넷 신호 뿌려주는 그런 장치나 기계를 뭐라 그래? 호스터. 호스트. 인터넷 신호 나눠주니까. 그러니? 컴퓨터 지문 같은 거 보면 호스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네 인터넷 주소 이렇게 다 찍어서 너네 진치마다 신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또 호스트예요. 쇼핑 호스트?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제 저게 호스트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숙주. 기생충의 숙주. 기생충한테 자기 양분 나눠주잖아. 그치? 네. 그래서 숙주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얘가 괴물인데 영어로는 숙주야. 그럼 얘한테 기생해 있는 애는? 식미. 그치? 아니. 그렇게 알려준 거야. 힌트로. 그래갖고 실제로 시작할 때부터 미군들이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래 그렇게 싸우는 거 나오지.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거. 그리고 괴물 그 영화 봤는지 모르겠어. 괴물 그 중간에 뭐 다리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 그리고 근데 요거랑 송강호가 골뱅이 들고 이렇게 해서 그 모양을 자꾸 강조를 해. 근데 나중에 미군이 그거 이제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서 노란 무슨 기계 같은 거에다가 기계 같은 거 이렇게 크레인으로 끌어올려갖고 거기서 무슨 연기가 쫙 뿌립니다. 이렇게 소독약 같은 거 그래요. 그거 모양이 딱 괴물 매달리는 거랑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그 이름이 에이전트 오렌지, 옐로우거든. 에이전트 옐로우인데 이게 뭘 본다는 거냐면 미군이 베트남에서 고엽제 뿌리던 작전 이름이 에이전트 오렌지예요. 아, 오렌지를 쓰면 안 돼. 오렌지를 옐로우로 바꾼 겁니다. 그냥. 그 고엽제 뿌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아무 해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뿌렸지. 인체에는 해가 없어요.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뿌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더라.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영화는 그렇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거 왜 외국인 따라하는 거거든. 그치? 그런 거 그만두자고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 미개척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맞지? 그럼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면 거기는 처음 가본 곳이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그치? 네가 살던 동네로 돌아간다 생각해봐. 아니. 아니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미개척지. 처음 가보는 곳이래 그게.
맨발을 걷고 콩밭이 하던 분명히 우리 과거 모습인데 그거를 미개척지라고 표현했어. 일단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이것도. 내가 살던 곳인데 그걸 미개척지라고 했으니까. 아직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 맞지?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게 완전한 평화, 이상적인 사회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완벽하게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던 적은 하은주? 응? 원시. 실제 역사에 보면 없죠? 하은주. 아, 실제 역사에서 없죠. 그것도 이제 미안. 지어낸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랑 은나라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정말 이상적인 사회였을 거다?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되게 완벽한 이상향을 표현할 때 그건 아직 한 번도 어떤 사람도 가본 적이 없고 이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미개척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여기네. 자, 그거 말고 우리가 막 싱싱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속마음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고요. 전문가적 시험법이었습니다. 그죠? 아 이거 약간 무서운 애 아니었나? 1학년 때? 그건 안 나. 자, 뭐 이건 됐고요. 대장간은 뭐. 뭐 20살. 뭐 여기서는 그래서 딱히 뭐 할 거 없고 요것만 우리 이건 알아놓읍시다. 두레가 뭐예요? 이거는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두레. 아니. 둘이 아니고 그건. 네. 하은주. 이게 우리나라 아니. 그 옛날에 시골에서 서로 일손을 돕던 농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야 오늘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일은 너 나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건 품앗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냥 모임을 만들어 갖고서 야 오늘은 얘네 집 내일은 얘네 집 내일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계획해서 하잖아. 그럼 이 모임이 두레라고. 그래서 두레는 항상 뭘로 나와? 집단.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 서로 돕고 사는 모습 뜻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정자나무는 뭐야? 정자? 정자나무. 정자 옆에 있는 나무. 정자 역할을 하는 나무. 아. 정자. 왜 이렇게 아. 그늘도 지고 비도 피하고 그지? 어. 그런 식으로 정자 역할을 하는 나무. 이것도 역시나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이 생기면 어느 마을이나 그 마을에 대표 나무를 하나씩 키웠어요. 큰 나무, 마을 한가운데나 입구 쪽에. 뭐 나무를 그렇게 크게 키워서 그게 수호신 역할도 하고, 그치? 눈 비 오면 그 밑에서 피하고 그늘도 만들어서, 그치? 그래서 일할 것도 있으면 그 안에 모여서 그 밑에서 같이 일하고, 아주 크게 만들고. 또 눈 때도 거기서 하고, 명절 되면 그 밑에 음식 싸들고 막 나오고, 막 그 멍석 갖고 나와서 거기서 밑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윷놀이도 하고, 거기서 부침개도 부쳐 먹고, 그래, 진짜로. 선생님도 꼬맹이 때, 선생님 그 할머니 사시는 시골 동네 가면, 설 추석 때 있잖아. 그 이제 마을 한가운데 큰 이런 나무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 동네 이제 설새로운 꼬맹이도 있을 거 아니야. 막 모여서 막 놀고 막 그래.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굳이 뭐지, 나무를 베어내고 정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길러서 하니까 자연과 인간이 좋아하고. 네. 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기기도 하고 힘든 일도 같이 하지.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기도 하고 알겠니?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여요. 알겠죠? 그냥 요 이미지만 알아놓고 그리고 그러면 질문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90, 11. 11번에 1번에 공동체 터전을 확장하는 게 아니었던. 뭐야? 봐봐. 이 터전을 확장. 그러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더 크게 넓히는 거지. 그럼 여기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원래 있던 데는 좋은 거. 좋은 거여야 돼. 맞니? 원래 있던 장소. 근데 얘는 지금 현재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떠나야 돼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봐봐. 뭐 확장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단순하게 이거 공동체의 터전을 확장해서 순수성을 지켜나가서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치? 오케이. 순수성을 지켜나가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 지키려면 좋은 상. 그렇죠. 지금 순수한 상태. 아. 그치? 그래야지 지켜줘.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단어도 구분해서 지금도 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단어 잘 보면 돼. 지킨다, 극복한다 이런 것도. 극복하려면 뭐야 돼? 지금은 안 좋은 거, 미래는 좋은 거. 그지? 그럼 된다고. 네. 자, 그렇고요. 오야가. 이거 하나만 합시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이거는 뭐지? 모의고사 같은 거나 아니면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많이 나오는 시야. 우리 예술에 관한 시들이 있어서 앞에도 하나 있었지? 네? 자, 예술. 네. 예술에 대한 시. 이런 거 나올 때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술과 현실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럴 때 대개 예술은 위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현실은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목월 같은 경우는 아내는 1층에 있고 자기는 2층에 있어. 2층에서 시 씁니다. 글 쓰고. 네. 그래가지고서 위는 예술을 추구하는 공간. 네. 그 다음에 1층 아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출근도 해야 되고, 그치? 돈도 걱정해야 되는 현실적인 공간. 이렇게 나온다고. 또는 막 산마루에, 산 꼭대기에, 산마루 이렇게 쭉 이 능선 따라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팔 벌리고 있어 말할게.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상을 추구하는 거, 하늘에. 근데 현실에 있지. 다만 얘들은 현실에서도 지상에서도 어때? 떨어져.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최대한 높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 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제일 골 때리는 거는 뭐냐면 소설 중에 이청준의 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줄타기 하는 내용인데 아는 척. 이게 이제 아버지가 줄타기 예술가 약간 예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높은 경지에 도달해서 줄을 너무 안정적으로 타. 서커스 단원인데 인기가 없어. 좀 긴장되고 막 위태롭기도 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스릴에서 잘 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편하게 타는 거야 줄을. 그 맨날 서커스 단장한테 욕 쳐먹어.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아들한테도 맨날 줄타기를 가르치거든. 아들이 줄을 타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내 이놈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아들이 못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아들이 내려왔을 때 기뻐하면서 칭찬해주고 처음으로 둘이 가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 아래에서 나오는 소리를 위에서는 들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둘이 완전 대립적인 거라 예술을 제대로 하려면 현실을 몰라요. 버려야 돼. 그걸 몰라야 돼요. 개인이. 근데 만약에 이 둘이를 이게 현실을 계속 생각하고 현실이 보이면 어때? 안 돼. 제대로 예술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라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나와 이게. 실제로 웃긴 게 뭐냐면 이 소설에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죽어. 수준 떨어져서.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봐. 너무 자살했다고 못 해야겠다.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와, 나 이제 후계자를 남겼으니까 이제 떠버린 거야 예술세계. 오. 예술의 세계. 그리고 나서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이 그렇게 다 안정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 아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들이 줄 타다가 어쩌다가 밑에를 보게 돼. 근데 어떤 여자랑 눈이 마주쳐요. 반해버립니다. 사랑에 빠져. 그래갖고 알아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팬이야. 자기가 공연 다닐 때마다 항상 자기한테 찾아오고 가끔 이제 꽃다발도 보내주고 있던 사람이 그 여자래. 근데 고민을 해.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 말까. 그 결혼은 근데 뭐요? 그래. 고민하다가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때 여자가 차요? 왜냐면 여자가 좋아했던 건 예술가로서의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현실에 있는 평범한 남자 같은 그 사람을 좋아한 건 아니고. 그딴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예술을 두 개로 쪼개요. 예술의 정신하고 예술의 형식이 있어. 그 정신은 뭐요? 내적인 거고 형식은 외적인 요소고요. 그치? 형식은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좋은 거게? 냈죠. 그렇죠. 이쪽이 더 좋은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뭐게? 일체. 그래, 조화된 거. 정신하고 형식이 합쳐진 건 더 좋은 거야. 요 관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심장하고 뇌야. 딱 무슨 느낌이야? 일체 좋아. 심장은 정신, 감정, 네네, 정서. 그렇잖아. 네. 야, 여자친구한테 내 안에 너 있다 할 때 이렇게 내 안에 너 있다. 맞니? 네. 해봐나 이렇게 하냐?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알았다, 그지? 그래. 그래서 이게 정서. 얘는 이성, 형식, 기술적인 거, 스킬 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처용 옛날 얘기에서 보면 노래를 불러서 귀신을 끌어엎드리게. 그러니까 이런 힘이 있어요. 남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힘. 그 힘 있는 건 뭐야? 노래야, 노래. 정신이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노래를 떼고 가사만 남았어, 이야기. 그죠? 그러면 얘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럼 형식은 아예 쓸모가 없는 거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형식이 있어야 노래도 짓고 후대에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형식이 아예 쓸모없고 나쁜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조선시대는 정관보, 지금은 오선지, 악보가 바뀌었지? 네. 시대가 변하고 지금은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아. 무슨 뜻이야?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은 신경 안 쓰고 요즘 사람들은 형식, 스킬, 그치? 외적인 것만 신경 쓰고 산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신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넣으려고 심장, 그치? 정신을 담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자, 그러나 해놓고 내용이 확 바뀌어요. 한번. 내 격정, 감정, 정신이 네. 노래만 있으면 덧나. 그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 형식.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정영씨 시조 배울 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정영씨 시조의 아름다움 뭐예요? 정영씨는 왜 형들이죠? 어허. 관장님 사시고죠. 정영씨에서 아름다움 할 때 시주의 이거 항상 맞는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냥 절제된 형식미라고도 해. 이게 뭔 소리냐면 시조는 정형시야.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네. 그럼 근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다 못담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제. 참고 정제.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걸러내야 돼. 잘. 그게 절제리 정제미야. 그러니까 정형시는 무조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형식이 있으면 자기 감정을 뭐 할 수 있어? 절제하고 형식 맞추다 보면 그치? 네. 정제해서 표현할 수가 있대. 그래서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형식이 없으면 너무 주절주절 나발나발 쏟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안 좋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야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두 개가 거라. 그치 조화되는 거. 그치? 이런 거고. 이런 종류의 글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건 극문학 작품도 있거든 이게. 시는 워낙에 많고 극문학 작품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느낌 극락 같은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잘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술가야. 불상 만들고 하는 예술가입니다. 그 밑에 제자가 있어. 예술가 밑에 제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동현이, 또 하나는 이름이 서현이에요. 그럼 이름이 벌써 동서 어땠다? 반대비. 그럼 이제 이게 같은 예술가인데 정관대. 반대야. 그럼 뭐하고 뭐겠어? 형식과. 그래, 형식과 정신이야. 네. 그럼 이제 이건 정신일 것 같아. 더 좋은 거. 서현. 그렇죠. 서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이 이상향의 방향을 했지. 중국.
아니 인도. 아 인도. 네. 서방정토 부처님 세상. 옛날에 불교 믿었으니까. 네, 서방정토. 그러니까 근데 현대시에서도 뭔가 서쪽으로 가는 게 뭔가 좋아 보여. 그러면 뭐요? 불교. 서방정토 이상향하면 참기파란 거 배운 다음에 네. 네. 열침에 나타난 달이 어디로 가? 구름을 쫓아가지?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야 봐봐. 구름이 동동동동동 가는데 달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사실은 달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달 어느 쪽으로 가 항상? 그럼 서쪽으로 가요 무조건. 달 서쪽으로 가지? 네. 그럼 구름도 사실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구름이야? 서쪽으로 가는 구름이야. 그치? 그럼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상이야. 이상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구름을 따라서 쫓아가는 게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야. 흰 구름이 이상이야.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상, 정신. 얘는 그러면 형식. 근데 웃긴 게 이 예술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 되게 이쁜. 이 딸을 서연이를 예술가는 이쪽을 좋아해갖고 서연이를 쫓아내고 동현이랑 조리를 결혼시킵니다. 그래갖고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숭인이야. 이름이 조승인이에요 그냥. 하여튼 근데 이 딸 엄마가 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넌 아빠가 둘이야. 아버지가 둘이래. 그치? 뭔 소리예요? 둘다 따라가나?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했으니까 이는 뭐 물질, 몸. 맞니? 물질. 아버지. 근데 엄마는 누굴 사랑해? 서연이를 사랑해. 남자였어요. 서연이를 사랑해서 이게 정신의 아버지. 와우. 그러면 근데 이게 이렇게 들으면 참 말짱 같잖아. 아, 그치? 우리 엄마가 딴 남자를 좋아하는데 계속 여러분 좀 막장 같은데 이게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승인이는 정신과 형식이 조화된 존재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약간 또라이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사실 이 관계를 모르면 이런 작품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빠가 둘인지. 근데 서로가